돈 없는데 청약 당첨됐어요. 잔금 낼 돈이 부족한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청약에 무슨 당첨만 되면 신축 아파트 주는 가짜 뽑기인 줄 아시는데 제 주변에 계약금만 가지고 계약했다가 잔금 못 내서 2억 넘게 빚이 생기는 경우도 봤어요. 오늘은 돈 없이 청약 당첨됐을 때 실제로 현금이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잔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분양권 그거 계약금 10%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뜨끔 하셨다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 영상 만들었어요. 우선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과연 내가 얼마나 현금이 필요한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바로 분양권이라는 걸 받게 되실 텐데요. 분양권이란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설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지금부터 여기 아파트 지을 건데 2년 정도 걸리거든. 완공되면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미리 팔게. 이게 바로 분양권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약 2년 뒤에 완성될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처럼 몇 개월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한 번에 내지는 않아요. 그도 그럴 게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믿고 잔금을 주겠어요, 그쵸? 아파트가 지어지는 2년의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돈을 나눠서 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입니다. 가장 먼저 내는 것이 계약금인데요. 분양가의 10%를 내게 되죠. 5억짜리 분양권이라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내는 돈은 중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내는데요. 물론 이 금액을 현금으로 내도 되지만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데요. 5억짜리 분양권이라면 5억의 60%인 3억을 중도금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아파트가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집값의 80%를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 잔금 대출이 분양권의 80%가 아니라 입주할 때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80%를 대출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분양권이라고 해서 분양가의 80%인 4억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 시기에 5.5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5.5억의 80%인 4억 4천을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이 4억 4천이 나왔다면 이 돈으로 기존에 있었던 중도금 대출 3억을 상환하게 되죠. 총 분양가는 5억인데 잔금 대출을 4억 4천 받았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냈으니 잔금으로 준비해야 될 내 현금은 1천만 원이 남은 셈이죠. 이렇게 보면 5억짜리 분양권이 당첨됐을 때 완공하기 직전까지 5억 5천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여러분들이 잔금까지 총 쓰게 되는 현금은 6천만 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희망회로입니다. 5억이었던 분양권이 5억 5천으로 올라졌기 때문에 4억 4천이 나온 것이지 만약에 시세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5억이었다면 4억만 대출이 나오겠죠. 이미 낸 계약금 5천만 원을 뺀다고 해도 남은 잔금 5천만 원을 더 내야 돼서 총 내야 될 금액이 1억이 됩니다. 이처럼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마련해야 되는 금액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계획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건설사도 여러분들에게 잔금을 받아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계약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뒀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바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중도금 대출도 함께 전액 상환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저는 2억의 분양권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약금을 내고 1억 2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잔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해당 분양권을 계약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2천만 원만 날리고 계약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플러스 중도금 대출까지 1억 2천 상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분양권을 500만 원 손해보고 급매로 팔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1억 2천에 빚이 생겼겠죠. 그때 분양권이 안 팔렸다면 생각만 해도 간담이 좀 서늘합니다.
이때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한 달에 4kg씩 빠지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예산을 잘못 짜서 이런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고생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계약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2년 뒤에 잔금을 어떻게 내실 건지 그 방법을 결정하셔야겠죠. 잔금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해서 잔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잔금 대출 한도가 어디까지 나올까? 일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고 했으니 계약금 10%, 잔금 80%, 내 돈 10%만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는 게 유식한 말로 LTV 80% 제한입니다. 소득을 보는 경우에는 DSR 40%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DSR 40%란 여러분들이 1년에 버는 연봉의 40% 이상을 원금과 이자로 쓰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더 빌릴 수 있는 셈이죠. 대출을 할 때는 이 LTV와 DSR이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LTV 80%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득이 DSR 40% 제한에 걸려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하시면서 대출해서 잔금을 지불하실 예정이라면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잔금을 내는 두 번째 방법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4억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를 받아서 내 돈 1억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입주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시세보다 전세를 싸게 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다 똑같다 보니까 돈이 없이 청약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세입자 돈을 받아서 잔금 내야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 전세가 500개, 600개씩 나오는 상황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많이 나와 있으면 세입자 입장에선 급할 게 없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급하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서로 전세가 경쟁을 하면서 전세가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오죽하면 주변 구축 전세가보다 신축 전세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장에서 전세를 잘 빼려면 두 가지 전략 중에 택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빨리 빼기. 두 번째,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기다려서 제값받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멘탈이 약하시거나 연봉이 적으시다면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시세가 4억이다? 이렇다면 3억 7천으로 전세가를 확 내려서 빨리 전세를 빼는 거죠. 보통 입주 시작 후 2-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해요. 이 기간을 넘어가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거든요. 한 3억 정도 빌렸다 하면은 달에 한 130 정도는 나가실 거예요. 130을 6개월에서 1년 내면 한 700에서 1500 사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도 전세가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월마다 이자 내고 마음고생하고 전세가도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깎아준 3천 이상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깎아주더라도 초기에 빠르게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에 덜컥하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보신 적은요? 아이가 커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사를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건 정말 변수의 연속입니다. 시세 변동, 전세 수급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돈이 몇천 단위로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청약 당첨 자체도 운에 가깝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청약에만 의지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부터 안정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미 사실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이유도 경제적 자유 같은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치료하려고 서울에 오셨지만
편히 머물 공간이 없어서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걸 보고 수도권에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지방에서 연고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 기숙사, 원룸 자취방, 반지하 빌라까지 이사한 횟수만 세도 사실 이 두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6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경험하면서 청약 없이도 아파트를 여러 번 사고 팔았었고, 지금도 이 신축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안정적으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집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6년 전 저처럼 사람들이 돈과 공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하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제가 6년간 치열하게 투자한 경험을 담은 내 집 마련 로드맵을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돈과 공간 때문에 밤잠 못 이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